스승님 갑진년 구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기대되고 궁금한 것이 스승님의 구군 예언입니다. 갑진년은 60갑자 중에서 첫 글자인 갑의 해라서인지 더욱 기대됩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 스승님의 예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로 응대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갑진년 여러분은 다 운수 대통할 것 같습니다. 자, 갑진년 새해의 구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갑진이 갑옥갑자 용진, 별진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용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진년은 푸른 용, 청룡의 해라. 청룡의 해다. 갑진년은 바로 청룡의 해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진년은 바로 청룡백호할 때 청룡의 해이며 바로 성스러운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스러운 해라고 하는지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2간지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12간지 중에서 쥐도 동물이 있고 소도, 호랑이도 다 동물이 현존에 있습니다. 근데 용은 상상의 동물이며 성스러운 동물로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상상의 동물, 성스러운 동물. 그죠? 그럼 이 상상의 동물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를 뜻하며 하늘의 세계를 뜻하며 무형의 세계를 뜻하며 보이지 않는 이 대자연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지 에너지를 상징한다. 나아가서 무궁조화, 변화무쌍한 조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용을 우리는 조화의 동물, 변화무쌍한 동물로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조화를 부린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막 비도 내린다 그러고 천둥 번개도 친다 그러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구름을 막 몰고 온다고도 하고, 그렇게 용은 이 자연의 기운을 변화시키고 바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래서 갑진년은 바로 성스러운 해이며 상상의 동물로서 성스러운 동물로서 바로 갑진년은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갑진년 중에 갑목은 동방을 뜻합니다. 그리고 역시 진토, 토로 이제 여러분이 동물성으로는 용인데 오행으로 따지면 진은 토입니다. 그리고 갑은 목이고, 근데 이 갑목은 동방을 뜻하고 이 진토도 동방을 뜻합니다. 진토도. 그래서 이 갑진년은 바로 동방을 상징하는 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갑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나무가 아니고 곧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갑목의 기운은 자존심을 뜻하고 위로 뻗어나가는 기운을 뜻하고 항상 하늘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에너지다. 역시 용, 동물성으로 볼 때 용도 천상을 상징하며 하늘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조화, 무궁, 이 조화를 일으키는 바로 상징적 동물이다. 상상적 동물이다. 그래서 바로 이 갑목과 이 용은 바로 정신세계, 천상세계, 자연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예? 이 대자연의 기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이 간목은 동방목이고 또 이 진토도 동방을 뜻하는데 간목이 이 진토, 봄의 흙, 이 진토에 딱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 간목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방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름이 알려지고 이 명예가 살아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바로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기, 좋은 운을 맞이했는데 우리 국가 정치인이 발맞추어서 정치를 잘해준다면 우리 국가 명예는 드높아지고 아주 대단히 훌륭한 나라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지만 위정자가 바르게 못할 때는 드러나는데 잘 못하니까 망신도 함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뚝 섰을 때 잘하고 잘못하는 게 표가 나죠. 여러분이 숨어 있으면 표가 안 나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나훈아 가수가 유명하니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훈아 가수가 무명하면 말을 만들지 않아요. 유명하니까 허무맹랑한 시비거리를 만들고 알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 나훈아 여러 가지 비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 그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러면 유명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이리 말을 만들게 되고 타켓이 되고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리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명예가 높아지지만 못하면 또 추락하는 게 바로 명인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갑진년은 우리 국가 유정자들이 바르게 한다면 우리 국가 명예가 높이 살아날 수 있지만 반대로 국가 유정자들이 바르게 못할 때는 이 명예가 높아진 만큼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추락할 염려도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역할을 못하면 어때요? 망신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갑진년은 우리 국가 위정자들이 정말 신경 써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뚝 쓸 수 있는 바로 좋은 국운이라고 할 수 있고, 바르게 못할 때는 우뚝 서지만 망신도 함께 따른다. 그래서 이 법문은 위정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진년에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간목은 정신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갑진년에는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바르게 갖고 마음 공부도 하고 이념을 바르게 세워서 노력하는 사람은 뿌리를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동물적 감정으로 나태하고 이념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대충 술 퍼마시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망가집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망가져요. 다시 말하면 폭망할 수 있다. 그래서 갑진년은 바르게 이념도 세우고 마음 공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정신, 살아있는 생각으로 노력을 할 때 운도 좋아지고 내가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갑진년에는 마음 공부하고 정신세계를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용은 변화무쌍한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러니까 발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갑진년은 잘 된다.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미동적이고 너무 수성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별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은 내가 동적인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변화를 일으키고 잘 되려고 하고 한마디로 계획도 세워보고
설령 좀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노력해보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구상한 사람은 해보고, 또 집도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보고, 인테리어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도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이념을 세워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침체된 마음을 갖지 마라.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 갑진년은 동하는 기운이고 정하는 기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을 따질 때 갑진년은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기운이다.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었다면 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경거망동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안 되고 자금도 안 되고 마음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 여건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움직이는 게 좋다고 막 그냥 사정없이 사업을 벌린다든가 막 일을 벌린다든가 때가 아닌데 함부로 이사를 한다든가 보세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일을 벌린다면 이건 옳지 않아요. 제 얘기는 마음 준비,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이렇게 내 능력을 갖추었을 때는 움직이는 시도가 득된다는 얘기지 준비 안 된 사람이 함부로 움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창조적인 마음, 보세요. 활동적인 마음, 도약하는 마음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이념으로 움직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 환경이 안 따라주면 내가 크게 변화를 줄 수 없겠지만 마음만이는 내가 역동적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갑진년에 이제 구군을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국가 기륭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또 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또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만한 대가, 그만한 염려, 그만한 시련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이제 이런 국가적인 이제 요 얘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좀 침체되고 있는데 갑진년에도 역시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좀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집을 파는 게 좋다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붙잡고 있었던 분들 막 요즘에 집 안 팔린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천정부지로 오를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집 사지 말라 해도 산 분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진년까지도 집이 더 추락하는 현상이 온다. 그래서 집을 아직 안 산 분들은 좀 더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진년에는 또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큰 비가 왔었는데 갑진년에도 큰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진 나는 곳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이름을 지금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기타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명피해가 생기는 지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 계묘년에도 지진으로 국가적으로 피해가 있는 나라를 예언한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지난해도 그런 피해를 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진년 새해에도 바로 세계적으로 지진, 또 국가재난 등등의 여러 가지로 참 인명 피해를 겪는 나라들이 많이 속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분쟁 국가가 있는데, 전쟁 국가가 있는데, 이 전쟁 국가도 서로가 이기적인 그 이념과 목적과 그런 이기적인 정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불협화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질질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물가 시대를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전쟁이나 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참 이렇게 경색이 많이 이루어지며 저 북쪽에서 한마디로 좀 때로는 생쇼를 하는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는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큰 전쟁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씩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국가 국민들이 약간씩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큰 전쟁이 나거나 큰 국가 위기가 오는 건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약간씩 미션들이 온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국난을 갖다가 잘 마무리하고 타협하고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국가적인 그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위정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남북 관계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리를 자극하는 변화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도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 갑진년 상반기에는 주식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막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상승 곡선을 타고, 한마디로 팔고 사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 또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화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식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오르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다시 침체기를 또 맞이하게 되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상반기에 등락세를 잘 포착해서 그 리듬을 잘 타서 사고 팔고를 한다면 그동안 묶였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이 약간 복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호기를 못 잡고 욕심부리면 다시 또 침체 맞이할 때 묶인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등락을 하는데 이 등락 시기를 내가 잘 포착을 하면 그동안 피해본 거, 묶였던 걸 팔 수 있거나 복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이걸 포착하지 못하고 잡지 못한다면 다시 하반기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은 2024년도 상반기에 기회 포착을 잘 해보라는 뜻입니다.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등락을 막 거듭합니다. 이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 등락을 잘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체 국운과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부로 이제 문화, 기타 정치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